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후에 뭐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최근 딱 2주죠, 2주. 2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왜 이렇게 2주 동안 힘겹게 힘들게 했는지 그 목요일날 이야기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점검해보고 과연 몇 가지 좀 지표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표들 좀 체크를 해보고 그래도 여전히 이 상황이 되고 나니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연말 하반 내년에는 더 심한 상황이 올 거다 등등 해서 오만 가지 약재들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영업 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가 있는 거죠. 리세션이 있는 건데, 자, 과연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 수급 체크, 금요일 수급 체크해 보고요. 미국 상승 흐름, 기술적인 흐름 체크해 보고. 자, 미국의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이 주말에 저는 이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해서 봅니다. 수시로 이제 뭐 30분 단위로 계속 휴대폰 자료 오는 것들을 체크해보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왜 우리가 왜 미국 자료를 봐야 되는지 우리는 미국 식민지잖아, 그죠? 금융 식민지잖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잡혀갈라나 잡아가라 그러지 뭐 지랄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는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매물망 전 세계가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에 그리고 파월에 혹은 그 외의 연준위원회 주둥아리에서 놀리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언제는 안 그랬나요? 언제는 안 그랬나? 우리 사극을 보거나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지. 사극을 보면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놀아나는 상황들이 되게 재미있잖아. 서글프지만 재미있잖아. 그래서 사극을 되게 즐겨 봅니다. 항상 그랬어. 항상 그랬어. 맨날 그냥 그놈의 그 웨일세이의 대국이라고 칭하면서 그 새끼들은 대국이라고 칭하면서 그 새끼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는 그 똑같아. 뭐 지금 뭐 정치하는 인간들도 똑같고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도 똑같고 아니다 생각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거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 하나 없고 변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명의 발전만 있을 뿐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하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개미들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철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상품을 개인들을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상품도 없고, 개인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피 빨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상품밖에 없으니, 그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결국에는 CFD라고 하는 의외의 과한 규모의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2년 전까지는 없었으니까 심한 언더슈팅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통곡을 할 노릇이죠. 오, 통제라. 물론 파동은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올 수 있는 파동보다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지나치게 과하게 내려온 배경에는 그러한 상품들의 투매와 언더슈팅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러운 겁니다. 어찌 보면 턱을 푸고 더럽고 치사하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네 대한민국 서민들은 항상 그 과정을 겪어오고 지금까지도 겪고 앞으로도 겪어갈 건데 거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아무튼 금요일날 수급은 금요일날 반등 잘해 주었죠. 목요일날 기술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반등을 좀 해줬어야지 맞죠. 월, 화, 수, 목이니까 화요일이죠. 연말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부터는 반등을 했어야지 맞는 자리죠. 대신 이틀 동안에 월요일 날도 반등했어야지 맞는데 월요일 아니어도 화요일은 반등했어야지 되죠.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에 음봉이 이게 사실 크죠. 충격이 큰 거죠. 그죠?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충격이 큰 거죠. 자, 그 정도까지 였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이 큰데, 자, 어찌되거나 그런 모습을 만들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월요일부터 올라왔으면 딱 좋았을 자리긴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을 거예요. 21선까지는 올라왔겠죠. 그죠? 이번 주에. 근데 이번 한 주가 금요일 반등을 하긴 했지만 참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던 한 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지만은 CFD라고 하는 상품이 우리는 처음 겪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패닉셀에서 중간중간 있기는 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도 하고 있긴 했지만은 이 상품의 파워와 이 상품의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가 이게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예요. 자, 시간대별로 좀 나온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불거지고는 있어요.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진짜. 여기 있네. 봅시다. 어렵다. CFD 반대매매 시간표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잠깐 끊겼네요. 자, 이게 증권사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나와요. 9시부터. 뭐 이렇게 뭐 시간표가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3시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증권사 직원들이 모르겠대요. 뭘 모르겠냐? 자기네들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저기 고객이 CFD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증권사 직원들도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은 뭐 특별한 뭐가 있나요? 아, 지랄하고. 공유가 안 돼.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량 얼마나 되는지 나온 적이 없어. 개인들 신용에 대해서 반대 매매 10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서 금액 나오고 그러는데 CFD에 대해서 나온 거, 금액 나온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반대 매매 나왔다는 얘기만 있지. CFD 금액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CFD. 규모. 레버리지 10배인데 10배 규모 혹시 보신 뉴스에서 나온 거, 언론에서 나온 거 보신 기억이 있으시거나 자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있나요? 그냥 CFD 나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어떤 누구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새끼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주 지랄 맞은 경우입니다. 뭐 이런 장소에 제가 좀 과격한 표현 쓰거나 욕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랄 맞은 거죠. 없어. 기자들도 몰라. 증권사 직원들이 모르는데 기자들이 웃지 알겠어. 여기는 뭐냐? 이 폭탄을 안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CFD가. 고액 자산가라 쉬쉬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이 상품을 누가 만들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증권사들이 만드는 거지. 쓰레기 새끼들. 원래 이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당해봤습니다. 왜? 2년, 3년 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이 정도 폭탄이. 중간중간 한두 번씩은 나오긴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이번에 완전히 다 터진 거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기억을 하고 갑시다. 기억을 하고 갑시다. 앞으로도 이 물량들은 또 나올 수가 있으니 이후에는 언더슈팅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더 증가할 수가 있으니.
오버슈팅도 심하고 언더슈팅도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아씨 더 지랄 같아지겠네 그냥 변동성이. 시장을 쓰레기를 만들겠네 완전히. 주봉으로 볼 때는 파동을 그리면서 만들긴 했어요. 흔히 누군가는 엘파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동을 만들었어. 엘파동이 뭐 그냥 하라 파동인 거지. L자가 어디 있고 V자가 어디 있어. 만들고서 다시 L자를 만들 것이냐 V자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지.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주말에 나왔던 얘기는, 증권사의 부장부터 시작해서, 뭐, 영업부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올해는 골 때려질 것이다. 내년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2000 이탈할 것이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2000 이탈할 것이냐? 2000까지 내려오려면은 지금부터 15%가 내려와야 되는데, 반등을 전제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20%가 내려와야 돼요. 지수가 20% 빠진다는 얘기는 지랄하고. 아무튼 자 반등을 놓고 반등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 반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부터 2000 포인트 내려온다 그러면 20 포인트가 뭐야? 30 포인트 더 빠지 30%더 빠져야 되는 거죠. 30 포인트가 아니라 30%. 지금 자리부터 2000 포인트까지는 12%인데 반등하고 나서 빠진다 그러면 30%가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만 해도 30%인데 반등하고 나서 더 빠진다? 30%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아마 지수 이야기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를 하긴 할 텐데 주말에도 이제 자료들 여러 가지 봤는데 계속 이제 그 너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자료를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다른 거 빼놓고, 이걸 좀 봅니다. 이게 미국의 펀드 플로우예요. 유입과 유출 플로우입니다. 이 시점에서 펀드 유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6주 중에 5주가 순유입이 요게 올 들어서 주간 단위로 가장 큰 수치라고 해요. 펀드 순유입이. 미국의 경우입니다. 자, 이게 우리 지수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있어서 무작정 그래 금리 오르니까 부동산 폭락할 거야. 금리 오르니까 주가 폭락할 거야.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더 빠질 거야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 중에서도 삼성전자 나는 이제 어제 엊그제 이야기를 했죠. 엊그제 삼성전자를 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5만 전자 됐습니다. 5만 전자에서는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네. 약간의 방송이니까 그래도 자 5만 전자까지는 5만 전자에서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음, 이것저것 다 팔아서 사야 될 자리입니다. 자, 그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지수 2000 이탈하면 살 거예요.
물어봤어요. 지수가 2000 이탈하면 삼성전자 얼마가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 뭐 지금 자리나 지금 현재 지수나 아니면은 2000 이탈하나 뭐 5만 원대는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수 2000 이탈하면 사겠다라고 설레발 떠는 거지. 왕짜증인 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지수 2000 이탈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 지랄하고. 그죠? 지수가 2000 이탈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수 2000 이탈한다고 해도 삼성전자 글쎄 2000 이탈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왕짜증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기분상? 기분상 왕짜증이잖아. 지금부터 삼성전자 5만 전자면은 5만 전자에서도 6만 5천 원 아래 찍으면 훌륭하다고 생각했더니만 어? 5만 전자 돼서 그럼 여기서 모아야지 되는 거지. 모읍시다. 모아도 되는 자리라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2천 이하로 내려와야지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니 왕짜증인 거지. 지수 2천 이탈 하는 걸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랄하고. 2천 이탈하면 지금 몇 프로 내려오는 거야, 지금 반등하는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20% 30% 내려와야 돼. 반등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 막 열이 오르는 거야, 짜증나고. 말이라도 지금부터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래로 분할로 매수해야지 될 수 있겠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지 못할 망정. 그러니 진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지인인데 뭐 짜증이 나더라고. 자, 사람마다 보는 시각들이 다릅니다. 다르긴 합니다. 뭐 저도 제가 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 더 내려오고 CFD에 저도 뒤통수 맞은 격이고 아 이것 때문에 언더슈팅이 심해졌구나 생각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제 월봉으로는 6월까지는 음봉을 생각하긴 했지만 CFD라고 하는 반대매매 체험을 이번에 처음 저도 당해보는 상황이죠. 코로나 이후로는 이 정도까지는 없었으니 자 그런데 뭐 주변에서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1800, 1600까지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자, 1800, 1600이다. 야, 그러면은, 지수가 1800, 1600이면은, 자, 한번 봅시다. 1800과 1600이면은, 코로나 전까지인데, 그죠? 야, 이 정도면은 리먼 이후와 반등 이후 지지했던 자리 정도인데,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과연? 지금 자리부터도 30%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사람마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 전문가가 있었어요. 비싼 가격의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주구장창 하방만 외쳤었어. 하방만 주구장창 외쳤던 전문가가 있어요. 외치다가 여기서 몸이 아파서 그만둡니다.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하방 외치다가 18년도에 그만뒀어. 방송 접었어요. 여기서부터 하방 외치다가 계속 하방만 외치다가 지수가 신고가 찍으니까 결국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그만두고 있다가 최근에 여기서 다시 런칭을 했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신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다른데 있습니다. 파생 쪽에서는 좀 이렇게 조금은 이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런치 다시금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방을 외쳤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왜냐면 그 양반의 성향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주변에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도 여러 선배들,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얘기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그만두고 버텼으면 코로나 때 대박 났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 그만두고 있다가 여기서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락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전문가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주구장창 상방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폭락을 하더라도 올라간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폭등을 하더라도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거죠.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맞을 수 있어요. 그게 10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맞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주식은 지수는 기업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 하방만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지 맞는 것이냐.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발전되고 바뀌어가면서 어떤 환경이든 극복해 가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우상향이었던 얘기죠. 근데 역사적으로 우상향인데 거기다 대고서 우하향을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문제고요. 자, 이거를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는 페니세를 겪으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아니, 지난주, 지나간 주하고 그 전주에도 모방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드렸지만, 그게 길어야 며칠이고 한두 주인데, 우린 조금만 견뎌봅니다. 지속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반등합니다.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어, 과한 것도 있긴 하지만 증시 역사는 항상 우상향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상황. 우리 증시 역사를 볼 때도 그냥 연봉상 음봉 한두 개 나온 것 뿐이란 말이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제 아무리 리세션을 이야기를 하고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은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인원 감축을 하고 넷플릭스는 인원 뭐 하루 지나면은 1, 200명 감축했다 그러고 또 일주일 지났더니만 또 1, 200명 감축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애하고도 막내하고도 얘기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어요. 종이의 집. 종이의 집 아시죠? 예, 저기 유드죠, 유드. 유럽 드라마. 저는 그거는 다 못 봤는데 길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만 종이의 집 한국판이 있어요. 공동경제구역이라고 하는. 어제 재밌게 봤어요. 1편까지. 좀 아빠 이건 뭐야?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랬더니만 뭐지? 혹시 종이의 집 그 드라마 알아? 유드 알아?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알아?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지금 인원들을 엄청나게 감축하고 있대. 야, 작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 엄청 잘 나갔잖아, 그지? 저기 유플러스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언젠가 이 와이프가 유료 신청해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애가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정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얘기했더니만 뭐 어떻고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요즘은 감축 많이 한대, 인원 감축 많이 한대, 막 잘린대 그랬더니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오늘 밥 먹는데, 점심 먹는데. 그래서 지금 디즈니도 생기고 저기 있잖아 또 저기 또 있잖아 OTT 서비스 업체들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 이동하겠지. 디즈니에서는 뭐 저기 마블 시리즈로 다 방영해주고 막 그런다는데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 엄청나게 주가 폭락했죠. 막 그런 얘기 막 폭락을 했지만은 그 회사가 어떻게든 또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을 찾아서 갈 수 있긴 할 텐데 봐야 되겠지. 뭐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일 수 있을 텐데 봐야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수익 모델 자체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갈지는 봐야 되지만은 사실 우리 기업들의 활동들을 보면은 어떠한 형태로는 저도 이제 대기업이 있었지만 삼성화재 있었지만은 위기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가요. 만들어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든 그 상황 속에서 수익을 챙겨가서 조금씩 늘려가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갑니다. 물론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의 구성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회사의 생존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왜? 그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나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서 실적을 올리게끔 만들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생존하고 가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듯이 그들도 한단 말이죠. 죽음이 코앞에 있거나 위협이 당하면 어떤 형태로든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 고양이가 쥐가 고양이한테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듯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거든.
증시 역사는 그 역사 속에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심플하게 보면. 단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다? 지금 얘기하셨듯이 개미지요. 이거를 알고 있는 메이저 세력들은 타생 게임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빼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털고 갈 수밖에 없는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 놓고 다이어트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레버리지 쓴 개인들과 대출, 레버리지가 뭐 대출이죠. 대출, 신용, 기타 등등등. 이 개미들만 자기의 원금까지도 다 까이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몸집 가벼워지고 그리고 나서는 반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고 원리는 시장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이 시장은 개미들의 피 눈물을 양식으로 자라는 유기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를 양식으로? 개미들의 피눈물. 이 양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메이저의 자금도 누구 돈이에요? 개인들 돈이죠. 모든 돈은 개인들 돈이에요. 개미들 돈이야. 그거를 누가 누구한테 맡겨서 얼마만큼 규모가 되고 그 규모가 적고 많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메이저들은 다 그들의 돈이 자기 돈이야? 아니야. 개미들 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 개미들 돈이라고. 자, 어찌되었거나 이 상황 속에서 최근에 특히 최근 2주가 가장 힘든 구간이었죠. 2주가. 뭐 저도 이제 뒤통수 맞은 격이면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간이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주 더 밀렸던 상황이.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게 CFD의 물량이 이 정도 파워풀하고 언더슈팅의 빌미를 제공을 했구나라는 상황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합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시장은 역시 유기치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좀 서설이 길긴 했는데, 자,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는 환율도 작용을 합니다. 환율이 1,300원 고점 찍고 여기서까지도 주말에 봤더니 여러 곳에서 여러 증권사 쪽에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아, 환율 더 올라간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양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도 다시금 좀 해보게 되는데 자, 이 정도까지 가파르게 오른 환율이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더 올라가고 1,5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시스템 붕괴일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1,300원은 안 갈 거를 생각을 했는데 1,300원을 넘어섰어요. 그죠? 장중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가 더욱더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연기금의 문제도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자, S&P 500을 보면은 기술적 반등을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어요. 주봉에서의 파동도 보면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쌍바닥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분위기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은 패스하고 주봉에서 봤던 것이니 그러할 거고 우리도 흐름상 기술적인 흐름상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최소한 쌍바닥은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의 텀을 두고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파동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봉으로 볼 때는. 그리고 다시 크게 시간 텀을 두고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이 정도에서 반등하면은 그래도 한 2,800에서 3,000 정도까지는 맥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죠. 잘 만들어지면은 2,800, 700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 2,700유로는 워낙 좀 저항이 큰 자리라 그 정도 봐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7월 만기까지 이제 3주 남짓 남았는데 지금 뭐 315를 17을 넘어서면은 15만 넘어서도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어디까지 300, 한 30, 35 정도까지는 공간이 있으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넘어서는지가 관건이겠죠. 종가가 312에서 3P 이상 끝나서 315까지 끝났으니 내일 과연 C가 만들어지는 거와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될 텐데 과연 올라갈 것이냐. 외인들의 푼 매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고지 외인들은 현재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품 매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게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만들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적으로는 어찌되었거나 지금 상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언제 나왔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나왔어요. 그때를 잠깐 복기를 좀 해볼게요.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이 기가 막힌데 그때 당시를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패닉셀에서는 최근에 유독 심했기 때문에 좀 복기를 해봅니다. 3월 달이죠. 3월 만기 이후로 4월이니까 3월 만기보다는 4월을 봐야 되겠지. 이때부터 한번 볼까요? 3월, 2월, 아니 4월 만기를 봐야 되겠지. 4월 포지션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서 3월 중순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인데 3월 15일 날 외인들은 3월 만기가 지난 다음이죠. 그죠? 외인. 이 맨 위에 게 외인이에요. 기관이고 아래 게 개인인데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어? 3월 15일, 3월 15일, 3월 17일 외인들은 계속 3월 17일이니까 만기 지나고서 4월 물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 상방으로 구축을 해놓고 있어. 3월 30일. 이 지수 위치가 여기였던 거예요, 지금. 3월 17일 날 지수가 220, 225에서 3월 29일 날 232에서 3월 31일 날 235까지 올라오고 3월 언제였어? 이건 3월 15일이고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3월 31일까지밖에 안 나오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코스피 200을 한번 볼게요. 만기가 이때쯤이었으니까 4월 둘째 주 정도였으니까 244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 만기가 여기에서 만기 여기에서 요때쯤 만기 치르면서 하방 내려오면서 위로 포지션 잡고서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그게 아까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이때와만큼의 패닉셀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단기 폭락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외인들은 어떤 모습이다? 넘어서면은 위쪽인 거예요. 넘어서면은 누적으로 포지션 보면은 우상향인 거죠. 변동성 아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털어 놓고 포지션은 위쪽 잡아놓고 지수를 위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올려놓으면은 왜 아직 3주, 2주 반 남았으니까 올려놓으면은 이 모습은 뭐가 된다?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수익이 된다라는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가 관건인 거죠. 320을 넘어갈 것이냐, 330까지 갈 것이냐. 기관들도 상방인데 기관들은 과연 금융투자들은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얘는 340까지 가야지 수익이네. 자, 어찌되었거나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2주 반이 남았으니 과연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수까지 올려놓을 것인가. 330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320 위쪽까지만 허락을 할 것이냐. 현재 312 위치에서 올라가도 10포인트죠. 그죠? 10포인트면 한 2.5% 올라가는 격이에요. 일단 물고 필반이긴 한데 일단 반등은 시도합니다. 반등 시도해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저항 자리가 이 자리가 됩니다. 320. 그 다음이 위가 330이 됩니다. 330까지 2.2, 3주 내로 갈 수 있을지는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보통 이 정도 흐름이 하락 페닉셀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V자 반등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합니다. 지수가 반등을 하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물론 튀는 애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튀는 종목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되죠. 상승 종목이 뭐 2,000개가 넘어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락할 때와는 반대의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항상 그래왔듯이 그런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테마성 종목들이 흐름을 만들거나 상한가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하긴 합니다. 자, 미국이 금요일도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우리 지수도 1% 넘게 3P 이상 야간 선물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전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갭 띄우면은 개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은 초반에는 음봉으로 갭 띄워서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져요. 어느 정도 밀릴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후에 양봉을 들어줄 것인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불가피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갑시다. 라고. 음봉을 다 제압하는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점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반등 이후에 시간을 두고 쌍바닥을 만들더라도 이게 보통 한 2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18년도 말처럼. 2개월 걸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7월, 8월 여름 지나면서 쌍바닥 만들고 9월, 10월 그럼 4, 4분기가 되죠. 4,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정도 좀 하반기는 생각을 하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좀 봅니다. 지수는 시스템에 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중장기 추세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200일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관점에서 좀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주말에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요거를 봤듯이 미국의 경우는 지금 이게 펀드 자금 순유입인데 여기서는 펀드 자금 순유율이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1개월 전. 5월 달, 5월 말. 최대의 순매도였거든요. 펀드 유출이 최대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6월 들어서 6주 동안에 5주 순이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다 털고 그때부터 다시 펀드가 순이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미국의 케이스입니다. 미국. 이야기는 지금의 지수가 주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가격이 싸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겠죠. 물론 조금 줄다가 이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도 순매도가 많아지고서는 순 매수 유입이 엄청나게 컸었죠. 언제? 03년도. 그리고 나서 08년도도 그랬었죠. 생각보다는 마이너스로 안 왔는데 이때 이후로 마이너스로 내려온 거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요걸 기준으로 볼 때 아래로 내려온 것은 사실 20년 만에 처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어찌 보면은 펀드 자금의 순유입과 유출 측면에서 유출이 상당히 최근 올해 장세에서 심화됐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심화된 이후로는 지수도 그러하니 미국의 경우는 충분히 만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후에 좀 트렌드를 중간중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중간중간 나오는 자료니까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시황 중심으로 목요일도 그러고 오늘도 시황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수는 이 정도면은 웬만히 내려왔다. 그리고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주봉에서 파동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더라도 반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이렇게 가파른 상승보다는 오히려 완만한 상승과 함께 경기의 흐름과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유리하고 이후에 저런 패닉셀이 심하게 심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줘야지 훨씬 좋을 수 있죠. 완만하게 추세 상승을 만들어가는 게 어찌되었거나 근 한 1년 정도를 하락 파동 그리고 패닉셀을 여러 번 겪으면서 마지막 패닉셀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쌍바닥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갑시다. 우리. 그때 당시 쌍바닥 만들 때 저점이 살짝 이탈이 되든 이탈이 안 되든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제 뭐 주말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은 미국이 3% 상승했었던 배경에는 기대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거고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관련된 공부들을 열심히 하면서 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지수는 저점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높게 잡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대응해 가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2주 이번 지나간 주 지지난 주 무방 하루 이틀 했었는데 뭐 할 때마다 지수가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견뎌냅시다 했는데 지나간 주까지 너무나 잘 견디셨고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자, 아무튼 견뎌내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드리고 잘 견뎌내셨고 아마 앞으로도 더 좋은 상황이 맞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종목으로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 하기는 조금 뭐 지금 뭐 다 추세가 이탈됐다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 혹은 뭐 이런 것들 뭐 자리 잡고 있는 게 어디 있어 다 추세가 무너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 단타의 관점에서는 아, 어제 그제 장대 양봉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계속 강조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서전기전도 투매가 나오니까 내려왔다가 추세는 괜찮은데 가장 흐름은 괜찮아요. 그래도 지수 흐름 대비해서 오도 한번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주시해서 보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요 한일화학도 좀 보세요. 단기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단기 관점에서 한일화학. 우리는 매수해서 약간 수익권으로 오버를 했는데 지금 최근 지수 흐름과 장세 대비해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수급만 들어와도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2주, 한 2주 정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잘 견뎌내셨고요. 어, 쉽게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일정 부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차 두고. 그 정도까지는 패턴이 유사해요. 요때와 유사합니다. 요때와 유사합니다. 요때와 유사합니다. 18년도 말하고 유사합니다. 정말 유사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때의 패턴을 좀 고려를 해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올라오는 거는. 요 정도 쌍바닥 정도는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주가 되네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